2차 대전 당시 전투기가 사용하는 주요 무기는 기관총과 무유도 로켓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직선 방향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자신의 기체와 적의 기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리드를 적용해 그들의 예상 진행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194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해군 병기 실험소는 전투기에 장착되는 로켓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이것이 스스로 적기를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물리학자 빌 맥리는 미사일의 헤드 부분에 추적기를 장착해 이것이 적기의 엔진에서 발산하는 열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외선으로 먹이를 사냥하는 사막 방울뱀의 이름을 따서 사이드와인더로 명명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사이드와인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개발된 전투기에도 장착되어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근접 유도 무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이드와인더의 각 형식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M-9A는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미 해군 연구소에서 각종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95,000발이 생산된 AIM-9B는 본격적인 양산용으로 약 70%의 격추 성공률을 보였는데 다만 이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기동성이 적은 폭격기를 상대로 한 성공률이었습니다. 이 버전은 적외선 시커가 전방 25도 정도만을 탐지할 수 있어 적기와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야만 유도가 가능했고 중력 가속도는 2.5G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기가 고기동을 펼치면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커가 엔진의 배기열과 태양이 발산하는 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적기가 태양을 향해 도주하면 미사일의 추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IM-9B는 1958년 대만 군문도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100여 대의 미그기를 투입해 세이버 30여 대에 불과한 대만 공군을 수적으로 압도했지만 대만군이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기 시작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4대의 미그 17이 사이드와인더에 격추되자 당황한 중국군 조종사들이 급하게 도주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20여 대가 추가로 격추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 중국군도 큰 소득이 있었는데 사이드와인더 한 발이 미그 17에 명중했지만 신간 불량으로 폭발하지 않았고 이 기체는 그대로 기지에 착륙해 중국은 온전한 상태의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미사일을 소련으로 보냈으며 이것이 그대로 복제되어 공산권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 K-14 마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AIM-9D는 B형의 성능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고압의 질소 냉각제가 사용되어 시커의 감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적기가 구름 속에 숨어도 추적이 가능했고 전방 시야 각도 40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폭탄이 폭발할 경우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반지 형태와 같은 원형으로 발산되어 만일 미사일이 적기에 측면에서 폭발하면 기체가 그대로 잘려나가 비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속도 마 2.5, 최대 사거리 18km, 능력 가속도 18G로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와인더의 성능이 향상되자 미군은 이 버전을 베트남전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F4 팬텀과 F8 크루세이더에 장착되었지만 이 미사일을 사용해본 조종사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사이드와인더는 총 454발이 발사되어 81기의 적기를 격추해 18%의 명중률을 보였는데 그것은 미군 조종사들이 사이드와인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고 여기에 미그기의 고기동성이 더해지면서 명중률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을 통해 교훈을 얻은 미국은 이후 새로운 버전의 사이드와인더를 개발했습니다. 1976년 실전 배치된 AIM-9L은 시커의 성능이 향상되어 적기에 엔진 배기열뿐만 아니라 기체의 표면 마찰력까지 감지해 낙원이 가능하도록 해 이론적으로는 후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사격이 가능했고 카나다의 형상을 변경해 32G의 중력 가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능동형 근접 신관은 레이저를 발사해 목표물이 최적의 피해 범위로 들어왔을 때 폭발하며 파편은 연속막대 방식에서 고리용 폭발 방식으로 개량되어 어떠한 각도에서 폭발해도 적기에 큰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선된 A령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의 해리어 전투기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18대의 아르헨티나군 항공기를 격추해 80%의 격추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동의 백하계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55발의 AIM-9 A령을 발사해 무려 51대의 시리아군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령은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2성급 동맹국에게 판매되었던 T형과 달리 독일과 일본 등 한정된 국가에서만 면허 생산되었습니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자 미국은 동독군을 통해 각종 소련제 무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군을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련의 미사일들은 미국제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R-73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사의 헬멧과 시커가 서로 연동되어 있어 적외선 시커로 라곤할 필요 없이 조종사가 적기를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은 추력 편향 노즐에 의해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격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R-73의 성능을 확인한 미국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AIM-9X는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엔진의 배기열만 추적하는 적외선 시커와 달리 이미지 와이어를 동시에 추적하는 연령상 시커를 장착해 목표물의 형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적기가 플레어를 발사해도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또한 소련제 R-73에도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조종사의 헬멧과 미사일의 시커가 연동되어 있어 상하 좌우 180도까지 라곤이 가능하며 추력 편향 노즐 기술로 발사 후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을 위해 9X는 60G의 중력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미국은 AIM-9X의 성능을 향상시킨 AIM-9X 블록2를 선보였습니다. 블록2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후 라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시커가 적기를 탐지하고 라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우선 미사일을 먼저 발사시킨 후 이후에 시커가 라곤을 하여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점은 공격을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때인데 이때 레이저 반사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개방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블록2의 발사 후 라곤 기능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자체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후 무장창을 개방해 블록2를 발사하면 이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비행하다가 자체 시코로 라곤을 실시하는데 이로써 스텔스 전투기는 자신의 은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2는 모기로부터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군 항공기에게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링크 기술도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군 전투기의 정보만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블록2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인데 이것은 18km 정도였던 이전 모델에 비해 2배 이상 향상된 것입니다. 미사일의 크기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중거리 미사일에서나 적용되는 로프팅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프팅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 급상승을 하여 고도를 확보하고 이후 활공 비행을 실시하며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기술이 블록2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가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될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로도 목표를 격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F4 팬텀과 F5를 도입하면서 여기에 장착할 무기로 사이드와인더를 함께 들여왔으며 이후 도입되는 모든 전투기의 기본 무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9X는 F-15K와 F-35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KF-16U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의 성능은 AIM-9X 블록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단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낼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2, 3, ready, 1, 2, 3. Up to cradle. Left shoulder. Stop. All right, rotate on shoulder. Forward. Hands on.